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마침내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 등 도시철도가 없던 울산에도 이제 6년 후면 트램이라고 부르는 노면 전차가 도심을 오가게 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 수건사업 중 하나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 교통 여건이 전국 최악인 울산에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울산시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울산시가 지난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한 지 2년 8개월여 만입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마침내 사업 추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자칫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득겸 시장이 광역단체장으로서는 드물게 평가위원회 심사장에 직접 나서서 도시철도 도입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전하고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에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인 인구에 대한 수송 분담이라든지 도시 활성화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 감내를 하겠다. 울산시가 선택한 도시철도는 노면 전철인 트램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로 동력을 얻습니다. 수소 인프라를 활용한 울산시의 또 다른 관광 상품으로의 부각이 기대됩니다. 태화강역을 출발해 공업닭가 옥동, 문수경기장, 울산대학교를 거쳐 신봉노타리까지 길이 10.99km에 15개의 정거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체 5량에 최대 245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배차 간격은 10분, 이동 시간은 27분대면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30% 등 모두 3,297억 원이 투입됩니다. 실시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나머지 2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건설 사업은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도시철도망 구축 당시와 달라진 도시 여건 등을 감안해 노선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거쳐 예타 신청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6년이면 울산에서도 시내버스와 환승이 가능한 도시철도 트램을 타고 도심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의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채익 시당위원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시당은 울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바쳐 울산의 대중교통 변혁을 이뤄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인 울산에 트램이 도입됨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이와 연계한 주변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울산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박성민 의원이 울산 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그동안 정부, 중앙정부 관계자들과의 물밑 접촉 등의 노력의 결과라며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인구 110만 울산시에 시민의 발이 되어줄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 트램 추진을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크게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 트램 1호선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통해 울산 도시공간 구조 혁신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울산의 묵은 사업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것에 큰 감사를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과 방사능 검사 강화에 나섰으며 수산업 종사자들도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정기 휴일을 늘리는 등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수산총괄반과 원산지 단속반, 수산물 안전성 관리반 등 수산 분야 3개 대응방을 편성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월 2회에서 3회에 걸쳐 세슘과 요오드 등 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지역 수산물 직판장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자 한 달에 2번이던 정기 휴일을 4일로 늘리는 등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미래 세대를 버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게 지금이라도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오락가락 선동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청 앞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당, 불교 환경연대 등 핵 오염수 방류 일정 철회를 요구하는 연설회도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을지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 공격에 의한 원자력 시설 방사성 물질 유출 대응을 주제로 기관별 대책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의에서는 방사성 물질 유출에 따른 주민 보호와 이에 따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윤종호 전 국회의원이 진보당 북구 지역 당원 투표에서 울산 북구 총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윤종호 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22대 총선 북구 후보 추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율 61.13% 가운데 96.24%의 지지를 얻어 자신이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주민이 갈망하는 진보 정치 1번지 위상을 되찾고 북구를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 지역 57개 고등학교와 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에서 대입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는 출신 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며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나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울산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어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오는 28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과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단체 협상과 관련해 5년 만의 파업입니다.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에 울산에서 2곳이 새로 선정돼 모두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뿌리산업에 선정되면 정부의 지원 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번에 새로 선정된 특화단지는 테크노 산단과 미포 산단인데 차세대 미래 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울산의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3곳에서 5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에서 울산 테크노 산단과 미포 산단이 추가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뿌리 기술은 최종 제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기술로 주조와 금형 등 기반 공정 기술과 로봇과 센서 등 차세대 공정 기술을 뜻합니다. 울산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2014년 금형과 소성가공 위주의 매국 특화단지를 시작으로 금속을 녹여 가공하는 주조업종의 온산 첨단 산업단지와 용접과 표면 처리 업종의 방어진 조선해양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테크노 산단과 미포 산단이 지정되면서 울산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5곳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뿌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에 울산시는 3D 프린팅 업종 위주의 테크노 산단에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3D 장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미포 산단의 경우 조선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휴게시설과 공동시설 등의 정부 지원 사업을 내년 초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영세 뿌리 기업들의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고 체계전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중소 뿌리 기업체의 영장을 고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뿌리 산업 특화단지가 확대되면서 울산의 새로운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 육상연맹 소속 초중고등학교 대표 선수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목포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전국 시도대학 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 등 모두 7개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습니다. 남고부 높이뛰기에 출전한 최진우 선수는 2m 2cm를 넘어 금메달을 획득하고 다음 달에 열리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이 밖에도 남고부 원반 던지기 박주한, 여고부 800m 정윤서 선수 등 4명이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2명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체육회가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 유망 선수 육성을 위해 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체육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회원 종목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우수 선수를 심의해 35개 종목의 선수 180명에게 울산시 추경 예산을 통해 경기력 향상 육성비 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성적 향상이 유망한 27개 종목의 고등부 76명과 대학부 49명 등 모두 125명의 지역 유망 선수들이 포함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고 직후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24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업주가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심현웅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내 휴게 공간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양팔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울산의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48.69%로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상승한 대폭 상승거래 비중도 26.22%에 달했습니다. 반면 하락거래 비중은 39.33%로 지난 5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하락거래 비중을 앞질렀습니다. 울산시는 식중독 예방 진단을 위한 올해 2차 컨설팅을 25일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식중독 예방 진단은 사업 위탁을 받은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무원과 함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 다소비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80곳을 방문해 위생 상태와 오염도를 측정하고 개선 보완책을 확인하는 등의 점검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인 48개 시설 모두 공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노인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48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장치 가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를 위해 하루 3회 1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이 지상 3층 29개실 규모의 별동을 증축합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총 10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무실 3실을 비롯해 자료실, 휴게실, 시청각식 등을 갖춘 별동을 증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오는 31일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5월 별동 공사에 들어가 2025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